안녕하세요. 촌철승부사 가족 여러분. TQQQ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년에 한 번꼴로 오는 폭락장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번 폭락장도 과거 12년 중 세 번째로 큰 폭락장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TQQQ 투자를 위한 멘탈 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2017년 개장 이래 TQQQ를 1억어치 매수한 존버씨 이야기를 통해 TQQQ에 투자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굴곡을 겪는지를 앞으로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설이고요.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서 한글 자막을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한글 자막을 보실 분들은 자막 옵션에서 한글 자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자막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만큼은 존버씨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1배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1.5배속으로 보시면 전혀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버씨는 2017년 당시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한 48세의 가장이었습니다. 30세의 나이에 결혼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된 두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봉이 아주 높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되는 소득은 올리고 있다고 자부하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버씨는 갑자기 밀려드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대학 나와서 나름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번 돈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과외비로 다 들어가고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하나 겨우 마련했구나.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데 우리 집은 별로 오르지도 않고 길어도 10년 후엔 퇴직해야 되는데 모아놓는 돈도 별로 없고 노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 그러던 어느 날 존버씨는 우연히 친구로부터 TQQQ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개별 주식이 아니라 미국의 첨단 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그 중에서도 상위 100대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들이 주가에 따라 움직이는 지수에 투자하는 거야. 더군다나 나스닥 100 지수가 1% 오르면 이건 3% 오른다고. 그래? 근데 1% 오를 때 3% 오르면 1% 떨어질 때 3% 떨어질 거 아니야?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 그래서 존버씨는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나스닥 100이 하루에 33%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TQQQ 가격이 0이 되어 상폐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고점 대비 30% 떨어지는 것은 보통이고 2010년, 2011년에는 43%까지도 떨어졌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등등. 존버씨는 어차피 은행이자는 얼마 안 되고 한국 주식시장은 피실거리고 개별 주식은 불안하고 그나마 주식 투자하려면 미국 주식시장이 나은 것 같고 미래의 노후를 어느 정도 풍족하게 지내려면 지금 모험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촌철승부사라는 유튜버의 영상에서 TQQQ가 1년에 평균 45% 정도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2027년 1월에는 40억이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며 드디어 2017년 1월 3일 개장일에 은행에 맡긴 1억을 찾아 TQQQ를 5.43불에 15,000개 샀습니다. 투자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TQQQ는 8.96불이 되었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1억이 1.7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역시 투자하길 잘했어. 1년에 45% 정도 오른다고 들었는데 6개월 만에 70%라니. 허허허. 2018년 1월 2일 투자한 지 1년이 되는 날 TQQQ는 12.15불이 됐습니다. 1억이 무려 2.3억이 되었습니다. 1년에 2.3배라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드디어 10년 후에 나는 40억으로 멋진 은퇴를 할 수 있겠어. 신난다.
1월 26일 TQQQ는 15.17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TQQQ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8일 10.83불까지 떨어졌습니다. 2017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0.65%였는데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해서 2018년 1월에는 무려 1.41%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라는 얘기에 시장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시장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서 TQQQ가 고점 대비 무려 30%나 떨어졌습니다. 존버씨로서는 처음 맞는 하락장입니다. 올라갈 때 잘 올라가더니 떨어지니까 무섭네. 존버씨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등락폭이 심하다더니 이러다 그동안 번 거 다 날리는 거 아냐? 1년 만에 무려 1억 8천이나 벌었는데 번 거 다 날리면 아까워서 어쩌지? 아냐, 그래도 내가 10년 보고 투자했는데 40억이 목표인데 이제 겨우 2.8억 된 거 가지고 내가 왜 고민을 하지? 에이, 잊고 기다리자. 다행히 TQQQ는 2월 8일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존버씨는 안 팔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9일엔 TQQQ가 전고점을 회복해서 존버씨의 계좌는 다시 2.8억이 되었습니다. 하하하,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그런데 TQQQ가 3월 13일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뭐지? 4월 2일 TQQQ 가격은 10.93불, 다시 2월 8일 가격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거 TQQQ는 역시 투자할 게 못 되는 거 아냐? 존버씨는 과연 자기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널뛰기를 견뎌낼 수 있을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네. 존버씨는 처음 왜 TQQQ 투자를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10년 후 40억을 목표로 시작했지. 이 돈 당장 안 써도 되니까 없다 생각하고 견뎌보자. 존버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행히 4월 2일부터 TQQQ가 조금씩 상승해서 6월 14일에 15.8불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고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견디길 잘했네. 2019년 개장일엔 얼마나 될까? 1년에 2.2배 올랐으니 이거 1년에 2배씩 오르는 거 아냐? 그럼 21불 4억? 와우, 이거 1년에 2배씩이면 10년이면 1024배? 1000억이라고? 나 재벌되는 거야? 하하하. 8월 29일 TQQQ는 18불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면 2019년 개장일 20불도 쉽게 달성될 듯 했습니다. 존버씨는 모든 일이 즐거웠습니다. 미국이 올 들어 세 번째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 차가 0.75%포인트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올 들어 세 차례나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 차는 11년 만에 최대인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예고된 금리 인상에 일단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 나홀로 호황을 노리는 미국이 내년까지 4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4일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중국 역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는 지난 7월과 8월분을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2,500억 달러, 1,1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관세를 주고받았습니다. 뉴스에서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려 2%를 넘어갔고 연초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9월 18일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에 10%의 관세를 부과,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9월 24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10% 관세가 시작되어
연말까지 25%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이 보복할 경우 2,670억 달러어치의 추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 세계 경제를 압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월 4일부터 TQQQ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버 씨는 올해 초에 30% 하락을 2번이나 경험한지라 이번에도 별거 아니고 저러다 말겠지 하며 편안하게 직장을 다녔습니다. 11월 14일 TQQQ가 11.91불로 30%를 넘어 고점 대비 34%나 하락했습니다. 이어 19일 또 신저점을 갱신했습니다. 헐,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래도 아직 2배나 벌었으니 괜찮아. TQQQ는 23일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12월 3일까지 올랐다가 4일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널뛰기가 심하군. 하지만 뭐 원래 TQQQ가 그런 거니까. 12월 17일 TQQQ는 10불로 또 신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고점 대비 45%나 하락했습니다. 존버 씨의 투자도 수익률이 230%까지 갔다가 84%로 하락했습니다. 존버 씨는 후회됐습니다. 에이, 30% 넘게 하락할 때 팔걸. 그랬으면 4천만원 버는 거였는데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니 올라가겠지. 괜히 지금 팔았다가 오르면 어떡해. 12월 24일 TQQQ는 7.6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존버 씨의 수익률은 40%밖에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새 2억이 날라갔습니다. 이 허탈감.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영 기분이 안 나네. 에이, 괜히 TQQQ를 시작해서 겨우 4천만원 벌라고 2년 동안 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나. 존버 씨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확 팔고 떠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성탄 캐럴도 존버 씨에게는 전혀 즐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26일이 되자 크리스마스 선물인지 TQQQ가 무려 17.9%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존버 씨는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올라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에잇. 존버 씨는 다시 처음 TQQQ 투자 시작할 때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1억 투자한 거고 이제 2년밖에 안 지났고 어쨌든 잃지는 않았잖아. 지금도 65% 수익인데 내가 어디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을 올리겠어. 내가 처음에 TQQQ가 많이 올라서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교만해졌었구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꿋꿋이 기다려야겠다. 다행히 TQQQ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존버 씨의 마음도 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2019년 4월 29일 16.9불로 전고점을 회복하는 듯 하더니 또 떨어지고 7월 24일 17.5불로 전고점을 회복하는 듯 하더니 또 떨어지고 결국 11월 4일이 되어서야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무려 14개월이 넘게 걸린 겁니다. 2020년 개장일 TQQQ는 22.71불로 마감했습니다. 수익률 318%, 존버 씨의 TQQQ는 4억이 넘는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결국 잘 견뎌내서 1년에 100% 수익률인 1억씩 3억이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연평균 수익률 45%보다 더 높은 61%의 수익률. 이대로 가면 10년 후 40억은 무난할 듯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입니다. 인천 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상 방역 체계에 들어갔습니다.